네, 말씀드리고 드리세요. 7분 드리세요. 그 민주당이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공식화했다라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방통위원 추천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했던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뜬금없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헌재 의결과 시점을 맞추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도 침해할 수 있고 국회의 독자적인 이 활동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건 다 떠나서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일주일도 못 가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야당 공격할 때 대통령이 지난해 방통위원 후보자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면서도 야당이 추천 안 한 것이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추천해서 2인 체제를 해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헌재의 판단하고 시기를 맞추라는 엉뚱한 제안을 한 것으로 여당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에 그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천 전에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그 탄핵 발의들을 사과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 안 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속이 보이고 이런 얕은 수로 여당 지지자들은 과연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최영두 간사님 등등이 야당을 향해서 추천을 하라고 했죠.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뭐 그런 입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추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그걸 오늘 공표를 했는데 바로 사실상 추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야당이 추천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맞죠? 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선 질의에서 김태규 직무대행 그 야당 의원 고소한다는 입장 말씀드리면서 그 소송 예산 그 소송금은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처장님께서 판단을 해볼 문제다, 그 얘기는 방통위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 입장이 맞습니까? 뭐 꼭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예. 근데 판단을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첨예한 정치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방통위 예산 지원 가능한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예. 이게 첨예한 정치 사안이고 또 그 첨예한 정치 사안의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고 입장에 쓰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회 활동을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엔 동의하시죠? 불편 부당한 입장입니까?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앞서서 소송 예산 3억 원을 다 썼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응 소송 비용은 어디서 조달을 하는 겁니까? 김영관 기조관님. 아마 예산 항목 중에 그 사용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아마 그렇게 집행이 전용을 할 것이다. 하여튼 그 전용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항목 내에서 조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소송 예산은 없어요 지금. 잡혀있던 예산은. 예, 거의 바닥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철 신임 KBS 이사가 수임 계약서 썼습니까? 이번 집행정지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수임 계약서 예.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걸 제가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수임 계약서 안 쓴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안 쓰는 건 가능합니까?
얼마에 수임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 수임이면 부당한 대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소송 예산 없다고 무료로 수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수임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부분은 직무대행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송 예산이 그 3억 원이 넘는 소송 예산이 벌써 다 없어졌다. 그게 이제 방심위 제재를 방통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니까 그 방심위 방송보도 제재를 둘러싼 소송은 방통위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 승인을 방통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승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방심위의 제재심의 결정에 저희가 기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논쟁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29번 모두 졌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집행정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29번 전패를 합니까? 방심위 제재 결정에 기속된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소송 대응을 어떻게 했길래 29번 다 집니까? 이거 국가 예산 아니에요? 여기 소송 비용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야당 의원들까지 고소한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송 비용 전용해서라도 김태규 직대한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그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관 기조관님, 그 네. 결격사유 조여 관련해서 범죄 경력은 어떻게 조여하셨어요? 범죄 경력은 1분 더 드리세요.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실무자들이 그렇게 그거는 하고 당적 조회, 뭐 대통령직 인수위 이력 이런 걸 왜 조회 안 하셨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여부는 인수위원회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했고 예. 당적하고 당적 그러면 조회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격 사유, 결격 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각 당에 문서로 조회를 했습니다. 묻기만 하고 답을 안 들었잖아요. 재촉도 안 하고 그렇죠? 결격 사유 확인은 전체 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터 하나 띄워 주십시오. KBS가 광복절에 방송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승만 다큐입니다. 이현 국장님, 저기 포스터에 보면 I will stay here라고 돼 있죠. 네, 저 여기서 here가 어디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이 발발하고 6월 25일 한국전이 발발하고 6월 27일 새벽에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께 국민께 알리고 갔습니까? 알리지 않고 가서 주랭냥 쳤다는 비판과 조롱을 당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탈출한 바로 다음 날 방송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 시민들께 피난하라고 했습니까? 그 담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혼자 도망가고 북한군들이 밀려오는데 피난 가라는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I will stay here. 여기서 here는 저 다큐멘터리 감독이 얘기했어요. 서울이라고. 전쟁 터지니까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자기 부인한테 했다는 말이 저겁니다. 이런 방송이 KBS에 나와도 됩니까? 아까 뭐 경위 파악하셨다고 했죠.
이 내용까지 하셨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멘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조악한 방송이 나갔는데 방통위에서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저 방심위가 담당이라 저희가 따로 그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비 부인은 경위 파악했다면서요? 그건 KBS 쪽에서 사과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확인을 했었고요. 말이 돼요? 사과를 하면 경위 파악을 하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틸 때 우리가 경위 파악을 해야죠.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국민 옆에서 자리를 지킨 대통령입니까? 그걸 KBS가 나서서 왜곡하는데 방통위가 뒷짐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